수백 년 동안 바하 해안가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적인 상어에 대한 이야기는 널리 알려진 하나의 괴담이었습니다. 이 상어는 블랙 데몬 검은 악마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죠.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상어는 희생자들에게 죽음의 환영을 심어주어 미치게 만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의 오프닝 장면은 엘 디아만테의 유전시 추선에서 야간 근무를 하고 있는 두 남자의 모습을 보여주며 시작됩니다. 두 사람 중 나트로라는 이름의 한 남자는 바다 밑으로 내려가 송유관을 점검해야 했고 다른 한 사람은 배 위에 남아있게 됩니다. 작업을 마친 나트로가 위로 헤엄쳐 올라오기 시작한 순간 갑자기 의문의 힘에 이끌려 송유관에서 강하게 멀어지게 됩니다. 이때 그의 눈앞에는 해파리와 작은 물고기들이 주변을 헤엄쳐 다니는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지죠. 하지만 나트로는 이것이 그저 환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도사리고 있는 위험으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만들려는 매혹적인 환상이었던 것이죠. 그가 그 아름다운 생물들을 넋을 잃고 바라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정체 모를 습격을 받게 됩니다. 배 위에 있던 친구는 나트로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했지만 배가 격렬하게 흔들리자 시작하자 이미 불길한 예감을 감지합니다. 그는 물속을 비추기 위해 불을 켜보지만 자신을 죽이기 위해 돌진해 오는 거대한 생물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당하고 맙니다. 한편 화면은 전원되어 한 가족이 휴가를 떠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버지는 회사로부터 엘 디아만테의 유전시 추선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받고 한 작은 마을로 향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출장을 짧은 휴가와 겸하기 위해 아내와 두 아이를 데리고 가기로 결정합니다. 목적지에 도착한 파우와 그의 가족은 큰 충격과 실망에 빠지게 되는데요. 마을이 이전에 그가 방문했을 때와는 전혀 다르게 폐허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마을 주민들 역시 그들을 기이한 눈빛으로 바라보죠. 파우는 생선을 손질하고 있던 한 남자에게 다가가 혹시 영어를 할 줄 아는지 묻지만 아무런 대답도 듣지 못합니다. 이때 근처에 앉아있던 엘브이라는 또 다른 남자가 파우가 이 마을을 건설했던 석유회사에서 일한다는 말을 듣자 한마디를 툭 던집니다. 엘브이는 묘하게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상황이 험악해질 수 있음을 감지한 이네스가 끼어들어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 친근한 태도로 자신과 아이들을 소개합니다. 질문은 그저 가장 가까운 식당으로 가는 길을 묻는 것이었고 그는 이에 응합니다. 길을 가던 중 그들은 티록티 에레로지 동상 앞을 지나치게 되는데요. 이네스는 왜 마을에 이런 동상이 있는지 의아해합니다. 이에 대해 엘브이는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답하죠. 이때 토미는 그 옆에 놓인 작은 조각상을 발견하고 자신이 가진 초콜릿바와 그것을 맞바꿉니다. 식당에 도착하자 바우는 엘브이에게 방금 언급했던 그 보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습니다. 엘브이는 바다의 악마로부터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답하죠. 이후 토미는 식당 안에서 엘브이에게 자신의 해적 안대를 선물합니다. 파우는 이네스에게 자신은 점검을 위해 시추선으로 가야 하니 가족들을 위해 묵을 방을 잡아두라고 당부하죠. 파우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중 이네스는 다른 테이블에서 한 남자가 술에 취해 쓰러져 자고 있는 모습을 주목하게 되고 파우 없이 이곳에 남는 것에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결국 떠나기 전 파우는 바텐더에게 돈을 지불하며 자신의 가족을 잘 보살펴달라고 부탁합니다. 항구에 도착한 파우는 경비원에게 신분을 밝히고 자신이 지금 가고 있다는 사실을 무전으로 시추선에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답하죠. 하지만 파우가 자리를 떠나자마자 그는 무전기를 내려놓더니 파우의 사진 한 장을 꺼내어 무참히 찢어버립니다. 파우는 해안가로 가 고속정을 타고 자신을 시추선까지 데려다줄 초코라는 남자를 만납니다. 파우가 마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자 초코는 잔뜩 긴장한 기색으로 엘 디아만테가 악마를 깨웠다고 답하죠. 작은 선착장에 도착하자 초코는 안절부절 못하며 파우에게 저곳에 누군가 기다리고 있으니 다른 배로 갈아타고 직접 시추선까지 가라고 말합니다. 파우는 짜증이 났지만 그대로 따르죠. 파우가 떠나자 초코는 그 자리에 멈춰서서 걱정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봅니다. 그 사이 토미는 틀랄록티의 로에로즈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있었고 이네스는 마을에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받으며 바다를 바라보지만 정확히 그것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때 토미가 무심코 이 주변에는 새가 한 마리도 없다는 말을 뱉어내죠. 이네스와 오브리에이디아리와이가 다시 대양을 바라보고서야 비로소 그 소년의 말이 맞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후 토미가 화장실로 향하고 그가 자리를 비우자마자 바에 있던 한 남자가 다가와 이네스와 오브리 모두에게 수작을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 남자는 오브리에이디아리와이에게 손을 대며 성추행을 일삼고 이에 분노한 이네스는 즉시 술병을 들어 그의 머리를 내리칩니다. 그녀는 깨진 유리 조각을 집어들고 아이들을 자신의 등 뒤로 숨긴 뒤 다가오는 자들을 위협하며 천천히 문 쪽으로 물러섭니다. 문 밖으로 탈출한 세 모녀는 서둘러 차로 달려가지만 이미 자동차 바퀴가 펑크 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때 바에 있던 남자 무리가 살벌한 기세로 따라오는 것을 본 이네스는 오브리와 토미를 이끌고 해안가로 도망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던 한 어부에게 파우가 있는 시추선까지 자신들을 태워다 달라고 요청하죠. 어부는 처음에 거절하지만 이네스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돈까지 건네며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결국 어부는 마지못해 동의하며 새 모녀를 배에 태우고 쫓아오던 남자들은 그 모습을 그저 지켜볼 뿐 더 이상 따라붙지 않습니다. 그와 동시에 파우는 시추선에 도착하게 되지만 그곳이 텅 비어 정막만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유출된 기름으로 인해 바다는 이미 검은빛으로 변해 있었고 피 묻은 잠수 마스크들이 둥둥 떠다니는 그곳에는 완전히 인적조차 끊겨 있었습니다. 삐걱거리는 시추선 위로 올라가 내부로 진입한 파우는 뜻밖에도 작은 개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 순간 차토와 주니어라는 이름의 두 남자가 나타나 그를 향해 무기를 겨눕니다. 파우가 서둘러 신분을 밝히자 그제야 그가 누구인지 알아본 두 사람은 무기를 거둡니다. 하지만 돌연 주니어는 바다 저편에서 무슨 소리라도 들은 듯 모두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와 차토는 즉시 밖으로 걸어나갑니다. 주니어가 망원경으로 바다를 내려다보던 중 파우의 가족이 시추선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바로 그 순간 거대한 상어 지느러미 하나가 수면 위로 솟아오르죠. 차토는 괴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조명탄을 쏘고 주니어는 그것을 유인하기 위해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과연 그들의 의도대로 상어는 그들을 향해 헤엄쳐오고 그 과정에서 파우가 타고 온 고속정을 침몰시켜버립니다. 이네스와 아이들을 태우고 가던 어부 역시 그 지느러미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그는 시추선에 제때 도착하기 위해 즉시 속도를 높입니다. 차토와 주니어는 그에게 더 빨리 올라오라며 재촉하죠. 배가 시추선 선착장에 대자 이네스와 아이들은 서둘러 위로 뛰어오르고 어부는 그 즉시 배를 돌려 도망쳐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오브리에이 디아리와이는 여전히 배의 가장자리를 붙잡고 있던 탓에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물밑에 둥둥 떠다니는 시체 파편들을 목격한 오브리는 극심한 공포에 찔려 부모를 향해 비명을 지르며 구조를 요청합니다. 파우와 이네스는 거대한 상어가 자신들을 물어뜯기 직전이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간신히 아이를 위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합니다. 오브리에이 디아리와이는 다리를 덜덜 떨며 자신이 본 시체들에 대해 더듬거리며 이야기하지만 부모는 그저 기름이 유출된 것뿐이라며 아이를 진정시키죠. 주니어는 서둘러 아이들을 안전한 방으로 안내합니다. 그 사이 파우와 이네스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해명을 요구하며 차토를 추궁하는데요. 차토는 말없이 그저 창밖을 가리키고 두 부부는 어부의 배가 해안을 향해 급히 돌아가고 있는 모습과 그 뒤를 쫓는 거대한 상어 지느러미를 목격하게 됩니다. 지느러미가 몇 초간 사라지더니 이내 배가 공중으로 가볍게 붕 떠버립니다. 거대한 메갈로돈 한 마리가 솟구쳐 올라 어부를 물어 죽이고 단숨에 배를 박살내버린 것이죠. 이네스는 아이들을 진정시키기 위해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넨 뒤 오브리를 씻기러 이동합니다. 바로 그때 토미는 마을에서 가져온 것과 똑같이 생긴 작은 조각상을 또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조각상을 들어 올려 그 조각상들을 향해 비추어 봅니다. 그 시각 밖에서는 파우와 차토가 대화를 나누고 있었는데요. 차토는 선원 전체가 사망했고 겨우 몇 명만이 운 좋게 탈출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이때 이네스가 토미, 오브리에이 디아리와이와 함께 밖으로 나오고 두 아이가 개와 놀아주던 중 갑자기 개가 공포에 질려 낑낑거리며 도망쳐버립니다. 바로 그 순간 메갈로돈이 시추선의 남쪽 기둥을 그대로 들이받으며 철제 구조물 전체가 격렬하게 흔들립니다. 이네스는 즉시 아이들을 안으로 대피시키고 차토와 주니어는 시추선을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하죠. 파우는 차토에게 엘 디아만테에 대한 명확한 보고를 요구하지만 차토는 시추선 위에 작동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차갑게 답할 뿐이었습니다. 파우가 분노하자 차토는 석유회사가 이 사실을 전부 알고 있으면서도 수리를 위한 그 어떤 자원도 보내지 않았고 자신과 주니어 둘만 남겨두고 방치했다고 덧붙입니다. 그 사이 메갈로돈이 다시 한번 시추선을 들이받으며 파우폴을 바다로 쓸어버릴 뻔하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됩니다. 다행히 차토가 제때 그를 위로 끌어올리죠. 이들은 다시 시추선 설계도를 점검하며 보조 배관을 수리할 계획을 세우는데 이 배관이 없으면 비상 발전기조차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리를 하려면 누군가는 반드시 바다 밑으로 잠수해야 하는 상황. 차토와 주니어가 자원하고 파우는 시추선 위에서 다이빙배를 조종하기로 합니다. 이네스는 물속으로 들어가는 누구든 죽이려고 괴물이 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공포에 질려 이들을 막아서죠. 왜 저 거대한 상어가 하필 시추선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차토는 저것이 평범한 상어가 아닌 비의 신 틀랄록티에레이에로즈의 저주라고 답합니다. 인간들의 탐욕으로 인해 숲이 파괴되고 동물들이 학살당하며 강과 호수가 오염되자 신이 분노했다는 것인데요. 인간들은 스스로를 신이라 여기며 모든 경고를 무시했고 바로 그 순간 인류에게 복수하는 동시에 틀랄록의 세계가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블랙 데몬검은 악마이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차토는 메갈로돈이 희생자들에게 환각을 심어주어 미치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끊임없이 뒤흔들며 장난을 치는데 이를 끝낼 유일한 방법은 녀석을 죽이는 것뿐이라는 거죠. 하지만 틀랄록티에레이에로즈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는 결국 마지막 희생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파우폴은 분노하며 이 말을 믿으려 하지 않지만 차토는 그저 그에게 눈을 뜨라며 다그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우는 자신의 아내와 아이들마저 차토의 말을 믿고 있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게 되죠. 차토와 주니어는 보조 배관을 점검하기 위해 잠수복을 입고 다이빙벨에 탑승해 바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들이
그들이 작업하는 동안 파우는 시추선 기둥 중 한 곳에서 비정상적인 불빛을 발견하는데요. 그것은 자신과 함께 엘 디아만테 전체를 폭파하기 위해 설치된 시한폭탄이었습니다. 그 사이 주니어는 죽음의 환각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환상을 떨쳐내기 위해 고개를 세차게 흔든 뒤 서둘러 다이빙벨로 돌아와 작은 창밖을 내다보는데 두 순간 주니어의 눈앞에 블랙데몬이 서서히 다가오는 모습이 포착됩니다. 차토는 여전히 시추선 하부에 머물러 있던 덕분에 다행히 아직 들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 순간 괴물이 돌진하며 공격을 감행하죠. 파우폴과 다이빙벨을 위로 끌어올리려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이미 때는 너무 늦어버렸고 다이빙벨은 무참히 박살나고 맙니다. 주니어는 목숨을 잃게 되고 그 와중에 차토가 시추선 근처 수면 위로 떠오르자 파우가 서둘러 그를 위로 끌어올립니다. 동시에 주니어 역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데 그의 하반신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차토와 이네스 이니스는 그의 참혹한 시신을 보고 오열하기 시작하죠. 방 안에서 창밖을 통해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오브리에이 디아리와이는 토미가 이 끔찍한 광경을 보지 못하도록 황급히 창문을 굳게 닫아 걸며 주니어의 죽음을 목격한 충격과 공포에 휩싸이게 됩니다. 파우폴은 점점 더 절망과 공포에 휩싸이며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족을 지키겠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이네스 이니스는 남편에게 블랙데몬과 틀랄록 티에레이 에로즈에 대한 차토의 말을 믿어보라며 설득하려 하지만 파우는 화를 내며 왜 아이들을 시추선으로 데려왔냐고 오히려 아내를 탓하죠. 그러나 이내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며 이네스에게 사과합니다. 이때 오브리에이 디아리와이와 토미가 다가오는데요. 토미가 순진하게 주니어는 어디 있냐고 묻자 어른들은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결국 오브리가 주니어는 지금 전력실에서 일하고 있다며 거짓말을 해 상황을 넘깁니다. 이후 파우와 차토는 주니어에 대해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시한폭탄에 대한 논의로 주제를 전환합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파우는 저 멀리서 배 한 척이 오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차토에게 신호탄을 쏘라고 소리치지만 차토는 그의 손을 가로막습니다. 저곳에는 아무런 배도 없으며 그저 블랙데몬이 파우의 눈에 심어놓은 환각일 뿐이라고 말이죠. 큰 충격을 받은 파우폴은 결국 환각에 대한 차토의 말이 사실임을 인정하게 되지만 여전히 차토가 하는 모든 말을 고분고분 믿기는 어려워합니다. 파우가 또다시 대기업의 꼭두각시처럼 행동하자 분노한 차토는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려버리죠. 이때 이네스 이니스가 타이밍 좋게 나타나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고 파우는 자리를 이탈합니다. 말과 행동을 보니 그의 정신 상태는 이미 극도로 혼란해진 듯 보였는데요. 그는 오브리에이 디아리와이와 토미가 있는 방으로 찾아가 무언가를 뒤지기 시작하고 이네스가 곧바로 그 뒤를 따라 들어옵니다. 이때 토미가 순진하게 우리 죽는 거야? 라는 질문을 던지자 부모와 오브리는 서둘러 아이를 안심시키죠. 하지만 이어진 토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틀랄록 티에레이 에로지 씨는 주로 아이들을 제물로 선택하며 아이들의 눈물이 모여 강과 물줄기를 만들어냈다는 전설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줄기라는 단어를 들은 파우폴은 순간 무언가 스쳐 지나간 듯 새로운 계획을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서둘러 챙기기 시작합니다. 차토가 도대체 무엇을 하려는 거냐고 묻자 파우는 비상 발전기를 재가동하기 위해 냉각 시스템의 방향을 돌릴 생각이라고 답하죠. 그 사이 이네스 이니스와 아이들은 필요한 물건을 찾던 중 엘 디아만테 시추선의 연간 안전보고서 한 장을 발견하고 이를 자세히 읽어내려갑니다. 보고서를 읽던 이네스는 큰 충격에 휩싸이게 되는데요. 그곳에는 이미 수많은 심각한 사고들이 발생했었다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고 이는 이 시추선이 전혀 안전하지 않으며 진작에 폐쇄되었어야 했다는 것을 고스란히 증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경고는 무참히 무시당했고 작업자들은 위험 속에서도 강제로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한 사실은 바로 그 보고서들에 파우폴의 친필 서명이 선명히 적혀 있었다는 점인데요. 그가 승인 서명을 해준 덕분에 엘 디아만테가 계속 가동될 수 있었던 일종의 간접적 원인 제공자였던 셈입니다. 한편 모두가 각자의 일로 정신이 팔린 사이 아무도 토미에게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아이는 또다시 작은 조각상 하나를 더 찾아내며 마침내 틀랄록 티에레이 에로지 신상의 온전한 한 세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토미는 조각상들을 선착장으로 가져가 장난감 배 위에 올려놓고 물가로 띄우며 폭풍과 몰아치는 바다를 가족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게 해달라고 틀랄록 신에게 간절히 기도를 올립니다. 바로 그 순간 메갈로돈이 다시 한번 시추선 기둥을 강하게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인해 토미는 결국 바다 밑으로 추락하고 맙니다. 비명을 들은 파우포로와 이네스 이니스는 아이를 구하기 위해 현장으로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오브리에이 디아리와이는 엄마와 남동생을 향해 서둘러 구명 튜브를 던지죠. 이네스가 토미를 붙잡아 위로 끌어올리는 동안 파우는 괴물이 아내와 아들을 쫓지 못하도록 자신의 목숨을 걸고 녀석의 시선을 유인합니다. 다행히도 모녀는 무사히 시추선 위로 복귀하고 괴물 역시 물속으로 모습을 감춥니다. 사방이 다시 고요해지자 이네스는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자신이 찾아낸 안전 보고서들을 들이밀며 파우를 추궁하기 시작하는데요. 이네스는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에 직접 서명했으며 엘 디아만테라는 괴물이 수년 동안 존속할 수 있도록 방조한 장본인이라고 돌직구를 날립니다. 파우는 가족들에게 더 나은 삶을 만들어주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변명하지만 이네스는 단호하게 거절하죠. 파우에게는 엄연히 다른 선택지가 있었음에도 그저 자신만을 위해 다른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방치하는 길을 선택했을 뿐이라고 강하게 몰아붙입니다. 이네스는 오직 가족만을 위했다는 핑계로 타인의 목숨을 짓밟은 무관심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며 쐐기를 박습니다. 극심한 고통과 후회에 휩싸인 파우폴은 결국 술에 잔뜩 취해버리고 그의 곁으로 다가온 차토는 파우가 털어놓는 과거의 모든 진실을 묵묵히 들어주게 되는데요. 과거 이네스와의 결혼을 앞두고 있던 시절 파우는 석유회사로부터 엘 디아만테 시추선의 안전평가 보고서를 작성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원래 그는 모든 위험 요소와 위반 사항을 꼼꼼히 나열했었지만 이후 회사 측은 그를 불러 만약 이 문제들을 묵인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겠다며 은밀한 압박을 가해왔죠. 이를 출세의 기회로 본 파우는 이기적이게도 보고서를 수정했고 시추선이 계속 가동될 수 있도록 초록불을 켜주고 만 것입니다. 그로부터 지금까지 그는 거짓으로 가득 찬 안전보고서에 지속적으로 서명을 해왔으며 실제 현장 상황이 이토록 참혹하게 망가져가고 있었다는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석유회사는 파우폴의 친필 서명을 증거로 이용해 그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모든 진실을 묻기 위해
엘 디아만테와 파우를 함께 폭파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차토는 파우에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으라 권하고 파우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즉각 깨닫습니다. 두 사람의 노력 끝에 비상발전기가 가동되고 차토는 무전기가 완전히 고장나기 직전 구조 신호를 보냅니다. 다행히 배에서 잠을 자던 초코가 이 신호를 듣게 되죠. 그 사이 이네스 이니스와 아이들은 시추선 반대편에서 탈출하기 위해 고무보트를 수리하는 데 집중합니다. 한편 초코가 기도를 위해 틀랄록 TLA 신상을 찾아가자 LV가 다가와 신이 자신의 과업을 완수할 수 있도록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이때 파우는 차토가 무전기를 고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며 그가 애초에 무전기를 수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직감하게 됩니다. 차토는 그 누구도 이 시추선으로 오는 것을 원치 않았고 설령 엘 디아만테와 함께 폭발해 모든 것이 묻힌다 하더라도 그저 자신의 사람들을 지키고 싶었던 것이었죠. 그 순간 파우는 자신의 마지막 계획을 꺼내놓습니다. 스스로 밸브를 잠그고 시추 파이프를 수리해 압력을 줄인 뒤 분출 방지 장치를 가동하겠다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하면 유정이 완벽히 봉인될 터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그는 시한폭탄을 메갈로돈 입에 쑤셔넣어 이 블랙데몬을 단숨에 처단하겠다는 결단까지 내립니다. 파우와 차토 모두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우가 그 상어와 직접 마주하는 순간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말이죠. 하지만 파우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이 모든 잘못이 결국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었기에 괴물이 자신을 찾아온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떠나기 전 파우는 차토에게 자신의 가족을 지켜달라는 부탁을 남깁니다. 이네스와 아이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순간 오브리가 도려놓은 가족이 함께 기도를 올리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네스는 더욱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평생을 함께 살아오면서 그 어떤 것도 믿지 않았던 파우가 생전 처음으로 그 기도에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손을 맞잡고 원을 그리며 차토의 주도 아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후 파우폴은 바다로 내려갈 준비를 하며 잠수복을 입죠. 그의 의도를 눈치챈 이네스 이니스가 그를 붙잡으려 하지만 파우는 시한폭탄의 존재를 고백하며 잘못을 바로잡고 싶다고 털어놓습니다. 이네스가 그 괴물을 죽이려는 거냐고 묻자 파우는 고개를 저으며 메갈로돈이 아니라 자신이 바로 괴물이라고 답하죠. 두 사람이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눈 뒤 파우는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이네스와 아이들은 고무보트를 타고 간신히 탈출에 성공하고 그 사이 메갈로돈은 파우에게 발이 묶이게 됩니다. 파우는 밸브를 잠그고 분출 방지 장치를 가동하는 데 성공하지만 이내 메갈로돈에게 발각되어 녀석이 돌진해옵니다. 시추선 철제 구조물 사이에 몸을 숨긴 파우는 자신의 가슴에 폭탄을 묵습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음을 직감한 파우는 무전기를 통해 가족들에게 마지막 교신을 시도하며 이네스에게 마지막 작별의 말을 전합니다. 가족들에게 석유회사의 만행을 폭로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보고서, 문서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달라고 당부한 파우폴은 틀랄록 TLA 신에게 자신을 바쳐 죗값을 치르기로 결심합니다. 온 가족이 오열하는 가운데 파우는 저항을 멈추고 메갈로돈에게 그대로 삼켜지죠. 녀석의 뱃속으로 들어간 순간 폭탄이 터지면서 파우와 블랙데몬 메갈로돈은 수면 위에서 함께 파멸을 맞이합니다. 이네스 이니스와 가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고 위로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오데이와 초코 그리고 또 다른 한 남자가 자신들을 구조하러 온 것을 발견하죠. 이들은 엘 디아만테 시추선이 마침내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함께 바라봅니다. 이네스는 아이들에게 너희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 곁에 계실 거라 말하고 토미는 자신의 목걸이를 풀어 바다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엔딩 장면에 이르러 토미의 틀랄록 조각상이 실린 장난감 배가 파도에 휩쓸려 대양 속으로 끌려 들어가며 신의 분노가 마침내 끝이 났음을 암시합니다.